자, 225페이지 36번 문제입니다. 자, 지목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러면 지목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적인 틀린 것. 그러면 기출문제 수준은 어떤 수준인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22회 때 아마 기출문제일 겁니다.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오케이. 자, 국계법입니다.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행질 변경에 공사가 준공된 경우는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국계법을 상지관리법으로 본지만 등록 전환으로 가게 되고요. 자, 전답가수원 그러면 점퍼예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4번의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에 관리하는 경우 읽어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의 도시개발. 요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목 변경에 대해서. 5번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대표적으로 요 5번 지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대표적인 특례라고 하나 써놔요. 그래서 지목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5번 지문이 됩니다. 요 5번 지문이 뭔지 한번 보죠. 자, 여기가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가 이제 주유소 용지가 있고요. 주유소 용지가 있고, 배부로 주차장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기가 이제 뭐예요? 바로 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래요. 근데 합병을 신청하면 지목이 다르니까 합병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못 벌려요. 그러면 이 주유소 용지를 대로 바꿔주고 주유소 용지 주차장도 대를 바꿔야 돼. 그러면 합병 신청을 하면 여석에 무슨 변경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지목 변경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번 지문을 한번 보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한 경우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특례로서. 이거는 기출문제로서 지목 변경의 샘플 문제로 잡아줘도 아주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36번은 꼭 체크해서 여러 번 우리가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지목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 또 나왔네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한 경우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오케이. 지적공무상 묘지 지목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토지 이용 현황이 대지인 경우 건축허가를 위해서 먼저 지목 변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목과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번은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쉬운 데서 우리가 뭐다 답을 줘요. 지목 변경 시 청량을 실시하며 어때요? X. 지목 변경은 경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청량을 실시하지 않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등록 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 중 목장, 흉지, 가수원 등 일단의 면적이 넓거나 토지 대장 등록지의 거리가 멀어서 등록 전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야 대장 등록지에 지목 변경할 수 있다. 한번 4번은 맞고요. 지목 변경 시 지번 면적 경계 소유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지목이 달라지는데 무슨 지번이 달라지고 면적이 달라지고 경계가 달라지고 소유자가 달라지겠어요. 하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자, 38번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하철 또는 터널로 편입된 토지는 지목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맞네요.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존 선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자르고 전답가수원, 점발 준비 끝에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3번의 지목 신청서의 관계 법령에 의해서 통지의 행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한 서류의 4번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 폐지되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증명서류의 4번의 처리를 전부해야 되고
자, 토지 지적공부상 묘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뭐가 없고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서도 그 원인을 증명한 서류가 없는 경우 실질 상태에 일치하도록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 상태에 일치하도록 지목 변경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행질 변경이 준공된 건축 예정지, 그러면 건축물의 준공과 관계없이 지목이 마다 돼. 그래서 건축 예정지도 지목이 되라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목 변경 뭐 나와봐야 그 안에서 나옵니다. 뭐 필요도 없고요. 나머지 문제 풀 필요도 없고 그 의미. 자, 39번입니다. 자, 39번과 관련돼서는 또 자기가 뭐 행강편을 딱 꺽쇠로잖아요. 문제 39번은. 자, 문제 39번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꺽쇠로 딱 끊어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게 이제 육지가 바다로 된, 그래서 대표적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예요. 바다로 된 경우의 등록말소, 바다로 된 경우. 여기 이제 뭐예요? 우리 대표적인 해면성 말소가 되죠. 해면성 말소. 자,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요거는 우리 포락지와 다르다는 걸 잡으라고 그랬어요. 포락지는 하천부지화된 걸 의미를 잡아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바다로 된 경우 대표적으로 뭡니까? 90일이죠. 90일은 90일인데 이 앞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자, 읽습니다. 읽어봐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요거 조심해야 돼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뭐예요? 수수료는 면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39번 접근해보자고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된다. 통지한다는 소리죠. 지적소관청은 지형의 변화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바다 동그라미, 하천 동그라미, 이거 하천을 의심해봐야 돼요. 자, 하천으로서 다른 지목에 될 토지의 가능성이 없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을 알려야 된다. 하천은 뭐다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지적공부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고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의 바다로 된 토지의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한 경우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 열받아 있습니다. 자, 4번은 바다로 인접한 토지가 유실되어 최고 만조 때 바닷물에 잠겨버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방, 축척 등의 축조 등의 방법에 의해서 가담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언상 복구가 가능한 경우라면 토지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다의 어떠한 판례의 의미입니다. 자, 5번의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찾았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끝으로 갑니다. 직권으로. 근데 마무리해요. 말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은 특히 5번 지문입니다. 5번 지문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0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의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 출전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지적공부에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 자, 그러면 줄쳐놓고 X. 이번에 지적소관청은 등록 말소 신청을 통지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60일이 아니라 90일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거기는 맞네요. 그러니까 60일이 아니라 90일. 3번의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 필요가 없죠. 우리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5개 정리해줬어요. 자, 5개 읽어보자고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두 번째는 지적공부의 예적 반출 사유. 세 번째네요. 네 번째는 자,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하나일 거요. 또 하나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그럼 나머지는 시도지사 승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자동 X. 자, 4번은 지적소관청은 말소할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 청량 승가 및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종료에 따라서 토지 회복 등록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4번이 오네요. 자, 5번에 지적소관청이 지적홍보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 그 정리 결과를 자, 토지 소유자, 왜 시도지자한테 알려주겠어요? 토지 소유자 및 그 다음에 공유수면 관리자에게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은 X다. 그렇게 정답은 4번입니다. 요 40번을 뭐 해면성 발사와 관련돼서는 요 39번보다는 문제 40번을 샘플로 잡아서 요 40번을 잡아서 샘플로 잡아서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40번을 샘플로 문제로 잡아두라고. 자, 그러면 유제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보자고 이제. 자, 41번입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토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거는 이제 복합 문제들이 나오네. 분할이라든지 신규 등록 이런 것들이네요. 접근해보죠. 일반의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때려요. 형질 변경 때려요. 60일 때려요. 하여야 한다. 딱 떨어져야죠. 1번은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변기일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잘라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우리 등록 전환에 있어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게 정답은 2번이 틀렸죠. 이거는 지목 변경 수반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번 X. 자, 3번에 토지 소유자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형질 변경. 그러면 형질 변경을 가져왔다면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으로 마무리 져야 돼요. 그러면 뒤에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오케이. 4번에 토지 소유자는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 다르죠. 그러면 동일성이 입에됐으니까 마무리해요. 없다라고 마무리돼야 되겠죠. 합병 신청할 수 없다. 자, 5번은 토지 소유자는 국계법. 우리 지목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네. 국토교육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대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뭐예요? 아까 특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분할의 중요한 지문이고 2번은 등록 전환에서 중요한 지문이고 3번하고 1번하고는 같은 맥락이고 4번은 뭐예요? 합병의 승립 요건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문이고 5번은 지목 변경에서 특례에 관련된 지문이 되네. 그러면 41번은 하나도 버릴 지문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4번은 별표 하나 넣고 리피트 하세요. 자, 42번입니다. 자,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유수면 매립 신규 등록이네. 그럼 신규 등록했으니까 60일 마무리 져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군 관리계획 나왔다.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자, 3번은 합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 되네요.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 신청 의무가 없지만 A적으로 공동주택의 부지 그러면 60일 끝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마무리됐네요. 4번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 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60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지목 변경은 60일이다. 요것만 잡으면 돼요. 자, 5번에 바다로 말소된 토지,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들렸죠.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고 토지 회복 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회복 등록 신청해야 된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그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요거와 관련된 거네요. 자, 자, 토지 이동 신청권과 관련돼서 신청권자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가 원칙과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과 예의가 있다. 자,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예의적으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그럼 도시개발사업,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대표적인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게 되죠. 그래서 사업시행자라는 의미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대의신청이 있네요. 그래서 대의신청.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할 거, 영어는 토지 소유자의 가름 한자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가름 한자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놔야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결론적으로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 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고 대의신청은 토지소유자의 가름해서 신청을 하죠. 그럼 토지소유자 뭐로서 통지. 자, 요 대의신청이 약간의 우리 개정전하고 개정 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사항, 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신청에서 제외된다라는 것,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제외된다라는 것. 다음 중 틀린 것, 대의신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도 대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러면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 때문에 요 문제가 43번 문제가 이게 이제 출제 경향이 약간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43번은 이걸 샘플 문제로 대의신청의 샘플 문제로 잡아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옆에 하나 적어놔요. 대표적으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따끈따끈하죠. 올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대표적으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신청에서 제외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43번 문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신청을 대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국가 또는 지자체 지력하는 토지의 경우,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의 신청할 수 있고요. 공공사업에서 사업행자는 대의 신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다시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합병에서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다시 합병에서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공공사업에서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한데 혹시 유가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유가 나올 때는 유원진지, 유진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때 유는 유지가 되겠죠. 자, 3번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병용,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사업시행자. 자,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연 채권자 잘라요. 근데 지상권자 줄잖아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가름 한자가 아님으로써 대의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4번은 지상권자가 빠져야 됩니다. 자, 5번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재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한 법률에 의한 관리.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혹시 43번과 관련돼서 거기에다 별표 하나 넣고 대표적으로 뭐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된다. 대의 신청에 바로 샘플 문제로 잡아서 딱 박스를 딱 쳐놔서 계속 리피트 하셔야 됩니다. 자, 44번이네요. 자, 토지에 대한 모든 신청을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하나,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없는 토지의 지목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학교용지, 수도용지, 절도용지, 하천, 유원지는 아니죠. 다시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문제 44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래서 유원지,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공공사업에서 대표적으로 8개 지목, 이렇게 스타일로 해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공사업에서 다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오케이. 45번으로 가죠. 45번의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토지 이동에 관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 의한다. 여기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 의한다. 다만 여기에서 토지 소유자는 등기 기록상 소유자를 비롯하여 미등기 토지의 토지 대장상 소유자, 소유자 상속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지력자, 공유 수면 매립자를 포함하고 있다. 자,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이동 시기는 공사가 준공될 때예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이동, 토지 행질 변경으로 공사가 준공될 때 줄쳐놓으세요.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오케이. 일정 경우 이해관계인이 토지 소유자를 대의하여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가.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 외의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안 돼요.
토지 소유자 외에 사업 시행자 외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워낙 말이 많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듯이 도시개발 사업은 의사소통을 한 길 사업 시행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과 관련돼서 얘기해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 자, 글씨 한번 세워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잖아요. 우리에서 이제 하나 일자만 보세요. 그래서 15일. 그래서 5번은 15일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을 착수, 변경한 데 또는 완료할 때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2번 하나, 2번이나 2번, 그 다음에 5번 지문 정도는 꼭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45번은 2번, 5번 요거 꼭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권자 은칙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 A적으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에 가름한 자. 대의 신청에서 대표적으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되고 공공사업에서 뭐 8개지 뭐. 자, 리듬타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6번으로 가보죠.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전형적인 샘플 문제로 잡아놔요. 그러면 46번은 저희가 문제 46번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형광펜으로 자꾸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형광펜으로 저렇게 노란 걸로 닦아놔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형광펜 닦아놓고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대표적인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그럼 사업시행자는 5자다. 그래서 15일 이렇게 착산하고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자고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동 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주택법의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동그라미 사업시행자도 파산할 수 있어요. 파산하면 대타,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그렇게 떨어져요. 2번은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을 요청해야 된다. 3번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간 토지 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줄잖아요. 더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아까 문제 풀었죠. 뭐라고 풀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 이동은 공사가 준공된 때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45번에 아까 문제 45번에 5번 지문이 아니라 2번 지문으로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지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그 지문이고 그 지문입니다. 자, 3번은 X. 자, 4번에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개발사업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줄 잡아요. 한지를 수반한다. 자, 한지를 수반한다. 그러면 한지 처분이죠. 한지를 처분하는 것은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을 바로 한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뭘로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4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 토지 개발의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하며 이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서에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 뜻을 적어야 된다. 맞네요.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사업, 이제 점프 준비, 막 점프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로? 자, 중간에 사업시행자 벌써 가 있어야 돼. 시선 처리가.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벌써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이렇게 나오면 벌써 점프할 준비, 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어디로? 시선 처리를 사업시행자로. 고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은 도시개발사업의 전형적인 샘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샘플 문제를 계속적으로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익히라고요. 우리가 합격하는 우리 이제
문제 민법도 있잖아. 안영찬 교수님. 자, 민법은 뭡니까? 우리 알고 푸는 거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민법 교수님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어줘서 훌륭하신 분이 풀어줘서 익숙해져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익숙해지는 겁니다. 1년 안에 민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영찬 교수님 잘 찍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찍어준 걸 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문제를 익히라고. 그렇다 보면 뭡니까? 익히다 보면 문제가 뭐에 시험장 가면 그 지문이 나오게 되면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익숙해져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46번을 샘플 문제로 잡아서 도시개발 사업이 나왔다.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뭐다 워밍업을 하면서 그 지문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4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축척 변경 시행 순서가 바르게 되는 것. 그럼 봐봐요. 47번. 47번은 뭡니까? 축척 변경의 절차도를 한번 우리가 체계를 바꿔. 여러 가지. 그러면, 자, 축척 변경. 문제 47번이죠. 그러면 문제 47번은 축척 변경을 이렇게 이제 뭐예요? 축척 변경을 이렇게 행강편을 쳐놓고 어떤 유사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계속적으로 눈을 익히라고요. 그럼 축척 변경 시행이 바르게 되는 것은 자, 그러면 시도지사,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 승인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러분 축척 변경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시행 권고를 하고 청약 및 손해보는 사람은 주고 자, 부적 조가액은 뺏어오고 그게 청산이죠. 여러분 축척 변경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확정 권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하지 말고 해설에 가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행강편 축척 변경 의결 시도지사 승인 시행 권고 경계점 표지 30일 청약 및 청산 확정 권고 지적 정리 등기 족다 그걸 행강편으로 딱 끊어서 47번과 관련돼서는 축척 변경의 절차가 해설에 가서 쫙 쳐놓고 몇 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읽다 보면 뭡니까?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토지 소유자 우리 5자 소유자 2자 토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고 시행권고 권고 주자죠. 20일 경계점 세자 30일 청약 및 청산 확정 권고 지체 없이 나가야 되고 지적 정리 마지막으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니까 알려줘야죠. 어디에 알려주는데 등기소에 임한다 내자로 등기 촉탁이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익혀두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눈 감지 말고 그냥 눈으로 흘러가는 걸 이렇게 익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47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토지 소유자의 경계점 동그라미. 경계점은 일단 30일이고요. 경계점 표지가 어디에서 나오냐? 대표적으로 축척 변경 시행지구에서 나오죠.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도록 강제되고 있는 것.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문은. 그러면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 대표적으로 4번 축척 변경 시행지구. 그래서 축척 변경에다 행강편 딱 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의미를 잡아두시라는 겁니다. 자, 49번입니다.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청산금 납부미 지급이 완료될 때 지적소환청은 지체 없이 줄쳐놓고 확정 권고는 지체 없이 빠져야죠. 그러면 확정 권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네요.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청산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여기 봐봐요. 자, 짝대기가 이의신청에서 여기 짝대기가 많다. 이의신청. 짝대기 1개월입니다. 60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시각적으로 익혀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60일이 아니라 1개월. 누구한테 제기한다? 지적소관청. 자, 3번의 축척 변경 시간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권고 줄쳐놓고 30일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 48번 문제가 바로 3번 지문이네.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 읽어봐요.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라는. 그러니까 49번 3번 지문이 48번 문제 단독 문제로 나온 거예요. 단답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나왔죠. 정답. 자꾸 이제 저도 미쳤어요. 이제 미쳤어 저도. 이제 정답이라는 것이 자꾸 입에 올라가지고 집에 가서도 와야 애야 이리 와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냐 이렇게 농담도 하고요. 이제 저도 직업병이에요. 정답 몇 번. 정답은 몇 번이 2번이 됩니다. 자, 4번은 지적소환청은 청산권 결정 동그라미 공고 동그라미 두자 20일로 점프할 준비. 그래서 20일.
정상금 납부고지 나빠쌈이네 나빠쌈 아까 나빠쌈 그래서 요 문제 풀었으면 24일 때 나빤 6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빠쌈 그래서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정상금을 지적서 완청에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자 전형적인 49번은 전형적인 뭐예요? 문제 샘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아마 19의 기출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아주 기출문제는 우리 지저분하지만 않아요. 기출문제는 깔끔합니다.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보고 싶은데 맨날 화면으로만 봐서 어떡하죠? 직접 얼굴도 한번 보고 얼굴을 익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기 뭐예요? 저도 마음적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고 더 배움 해운 여러분을 보고 있고 저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더더욱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더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